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 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독일어 문법 썸타기 드디어 마지막 20강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요 강의를 한 지가 벌써 10주차가 됐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두 번씩 했으니까 20강이 되려면 10주차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달 반 동안 여러분들하고 독일어 공부를 같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어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저는 감사하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제 이걸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번 화목 정말 주기적으로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이 있으신 반면 그러지 못하셨던 그러니까 사정상 그렇게 다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셨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 강좌가 끝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좌가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독일어 공부가 끝나거나 제 독일어 수업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 강좌 자체가 마무리된 건 맞지만 현재 생활 독일어 편도 이미 올라가 있고 중급 독일어가 이제 좀 부분적이긴 하지만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독일 문법 썸타기처럼 구체적이고 좀 차근차근히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그게 이제 당장에 뭐 언제 땡 하고 나온다라고 보장을 드릴 수는 없고 아마 영어 콘텐츠를 먼저 추가 제작을 하고 독일어로 이어서 가지 않을까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독일어는 수업을 들으시는 곳이 참 마땅치가 않잖아요. 오프라인 강의가 아닌 이상 아니면 독일어가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라고는 구체적으로 찍진 않을게요. 저도 협상? 뭐라고 해야 되나? 계약을 그러니까 강사 제의도 많이 들어왔고 이걸 했었는데 유명 업체에서도 제가 안 했던 이유가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요, 일단. 그리고 너무 상업적인 게 심해서 그 너무 말도 안 되게 예를 들면 정말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 하나 가지고 한 10강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마치 뭐 그것만 하면 영어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니까 너무 싫어 가지고 '아 그냥 안 하겠다.'고 '나 그렇게는 못한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렇게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계약을 안 했는데 근데 독일어는 사실은 더 심각하잖아요. 배울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고 배우려고 해도 일정 이상 정말 아예 그냥 뭐라 그럴까 생기초 아니면 아예 무슨 뭐 시험 대비 이런 거밖에 잘 없어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작을 했던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하시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되도록이면 유튜브 댓글보다는 제 페이스북에 그 스튜디오 프레드 페이지 아시죠? 거기에서 자, 페이스북에 그냥 스튜디오 프레드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메시지 보내기 기능으로 보내주시면 좀 더 답변을 드리기가 수월합니다. 유튜브는 댓글을 일일이 그 하나 찾아내서 달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강은 내용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했던 것들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보고 그동안 우리가 뭘 배웠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공부를 철저히 하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동사 격변화 응용부터 봅시다. 첫 번째 문장, lernst du Deutsch? 하고 물어보겠죠. lernst du Deutsch? 자, lernst 하고 이것이 lernst 그리고 lernst du 이렇게 읽지 마시고 연음이니까 lernst du 이렇게 lernst du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lernst du Deutsch? 독일어 배우니? 너는 독일어 공부하니? 자, 근데 만약에 lernst du Deutsch? 이렇게 물어봐서 lernen이라는 동사를 썼으면 이미 물어보는 대상, 2인칭 대상은 독일어를 공부한다는 건 맞지만 전공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너 전공이 독일어야? 너 독일어 전공해?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땐 어떤 동사를 쓴다 그랬냐면 바로 studieren이라는 동사를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do일 때 격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어간으로 끝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어간 그건 규칙 변화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studierst 하면 되겠죠. studierst e s t t e n t e n 그쵸? studierst 그러니까 studierst du Deutsch 하면 되겠죠. studierst Deutsch 그러면 너는 독일어를 전공으로 공부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lernst Deutsch 하면 너 독일어 공부해? 그냥 이거지만 lernst du Deutsch 대신에 studierst du Deutsch, 그러니까 studierst du Deutsch 하면은 뭐예요? 너 독일어 전공으로 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대답이 야였어요. 야.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lernst du Deutsch? 너 독일어 공부하니? 응, 나 독일어 공부해.
나는 독일어를 공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나는 독일어 공부합니다. ich 일 때 lernen 동사 어떻게 변하죠? ich lerne 하겠죠. ich lerne Deutsch 쓰면 되겠죠. ich lerne Deutsch. 자, 요거 같은 경우도 Deutsch 대신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말들 상당히 여러 개 배웠죠. 예를 들면 우리말 공부하는 건 뭐라 그러면 돼요? Koreanisch 이렇게 하면 되겠죠. Koreanisch 이렇게 쓰시면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일본어 Japanisch 했었고 Japanisch 그리고 뭐 프랑스스 이런 것도 했었고 슈베디시 쭉 여러 개 읽어드리겠죠. 튜크시도 가능하겠네요. 뭐 터키어, 튜크시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자, 코리아니시, 자파니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언어 Deutsch 대신에 독일어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야, ich lerne Deutsch 이렇게 해서 네, 저는 독일어 공부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 봅시다. lernst du Deutsch에서 이거에서 너 독일어 공부하니? 라고 물어봤지만 혹시 너희들이라고 물을 수 있어요. 너희들, 두에 대한 복수형 너희들, 너네들 혹시 독일어 공부하니? 어떻게 물으면 될까요? 너네들 뭐죠? 너네 두에 대한 복수형 뭐죠? 이어죠. 이어. 너네들. 자, 이어일 때 동사변 어떻게 쓰면 되죠? 그 원형 뿌리에다 n을 뗀 나머지 간인지 근인지 제가 지금 우리말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뿌리가 되는 그 단어에다 그냥 t만 붙이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lernen. 자, lernen 써놓고 여기서 어떻게 쓰면 돼요? 에 n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t만 붙이면 되니까 뭐예요? lernt가 되겠죠. lernt. 자, 요거 지금 어떻게 이 과정을 오고 있는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동사가 맨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럼 그걸 만들면 어떻게 돼요? lernt ihr 너희들은 Deutsch 독일어 공부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lernt ihr Deutsch 너희들은 독일어 공부하니? 자, 그럼 너희들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해놓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은 하니 그러면 우리들은 하고 대답해야 되겠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자, wir 할 때 동사 어떻게 쓰죠? 사실상 동사 원형과 동일하죠. wir lernen 해놓고 Deuts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Wir lernen Deutsch. Lernt ihr Deutsch? Ja, wir lernen Deuts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Lernst du Deutsch? Ja, ich lerne Deuts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금 이거 구조 이해되시는 거죠? 혹시나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앞에 있는 다른 강의들을 좀 최소 3강 이상은 조금 참고를 다시 하셔야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문제 볼까요? du nach Hause 하고 돼 있죠. nach Hause를 보는 순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동사는 사실 하나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뭐죠? gehen이라는 동사죠. gehen. 요렇게 생긴 동사 gehen.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nach Hause gehen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서 옆에 있는 답변을 봤더니 ich gehe nach Hause 여기에도 아하 gehen 동사 쓰고 nach Hause 요렇게 썼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네, 저는 집에 갑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너는 집에 가니?라고 할게요. 너는 집에 가니? 너. 그래서 주어가 누구겠죠? 누. 그럼 긴 동사는 두를 만나면 어떻게 변하죠? 어떻게 변하죠? 게일 때. 이게 두 게스트죠. 두 게스트. 자, 지우고 써봅시다. 여기다가 게스트 쓰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게스트. 그래서 자, 이것도 게스트 두 nach Hause 이거를 게스트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게스트 nach Hause 게스트 nach Hause 집에 가니 게스트 nach Hause 그렇죠. 그러면 야, ich gehe nach Hause. ich gehe nach Hau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Gehst du nach Hause? Ja, ich gehe nach Hause. 이렇게 소리 내면서 계속 읽으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볼게요. Studieren Sie Deutsch? 여기서 동사도 studieren 사실상 원형과 동일한 에 n이 붙어 있고 대문자 Z가 있는 걸로 보니까 아하 이거는 2인칭이지만 존칭으로서 당신 이런 얘기구나. Studieren Sie Deutsch? 독일어 공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공부한다는 건 전공이라는 걸 전제로 둔 거죠. 왜냐하면 studieren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어학 공부하는 학습 정도라면 lernen Sie Deutsch 했겠죠. 그러나 studieren Sie Deutsch 하게 되면은 도고동문학 전공이신가요? 독일어를 전공으로 공부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대답 어떻게 할까요? 야. 독일어 전공하시나요? 네, 저는 독일어를 전공으로 합니다. 그럼 뭐, 네, 저는, 네, 야, ich 해놓고, ich studiere Deuts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ich studiere Deutsch. 저는 독일어를 전공으로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아니라, nein, ich studiere 해놓고, 다른 거 쓰면 되겠죠. Deutsch 대신 nein. 저는 독일어 말고 다른 거 뭐 예를 뭐 해볼까요? 뭐 BWL 이런 것들 BWL 여기 경영학이고 VWL 요게 경제학인데 Betriebswirtschaftslehre 혹은 Volkswirtschaftslehre 해서 이게 경영학 경제학인데 뭐 지금 너무 기니까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뭐 지금 BWL, VWL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돼요. BWL 하면은 경영학, VWL 하면은 경제학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studieren Sie Deutsch? Nein, ich studiere BWL 혹은 ich studiere VWL 뭐 요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Ja, ich studiere Musik. 저는 음악 전공이에요. Ich studiere 뭐 해볼까요? ich studiere physics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ich studiere 뭐 Chemie, 그러니까 Chemie 혹은 Chemie. Ich studiere 뭐 Chemie, ich studiere Naturwissenschaft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Ich studiere 뭐가 있을까? Ich studiere 해놓고 또 뭐가 있죠? 뭐 Sport 이런 거 체대 다니면 Sport 전공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대답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wohnen 해놓고 Fred und Eva. 자, Fred und Eva. 자, Fred하고 Eva가 in Köln. 이거 쾰른 아닙니다. 우리말로 물론 써놓긴 쾰른하고 써놓지만 자, 우리가 이제 옴라우트 읽을 수 있죠. 오 옴라우트 소리 어떻게 되죠? 입은 오 한 상태에서 오라고 하는 상태에서 입을 벌리면 안 돼요. 오 한 상태에 그대로 두고 소리만 이를 내니까 다시 한번 으 이거하고 왜하고는 다르죠. 왜라고 할 때는 오에가 되면서 소리가 퍼지는데 그게 아니라 으, 으 그리고 앞에 카가 있으니까 크, 크, 크 그리고 뒤에 L 있죠. 그러니까 클, 클, 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고 N이 붙어 있으니까 클 이해되시나요? 클 그러니까 클 정도 소리가 날 거야. 클 Köln. 그래서 쾰른 하지 않습니다. Köln. 그래서 wohnen Fred und Eva in Köl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음표가 붙어 있죠. 의문이니까 wohnen Fred und Eva in Köln 하고 물어보겠죠. 그럼 Fred하고 Eva가 쾰른에 사니? 라고 물어보죠. 야, 자, Fred und Eva 이거는 뭐예요? 너가 아니라 제3자죠. 제3자. 제3자들 둘, 그러니까 그들이죠. 그들. 영어의 they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독일어 소문자 Z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존칭 Z 다음에 있는 그 소문자 Z. 그러니까 wohnen 하고 사실상 동사 원형과 동일한 형태 썼을 거예요. 야, 야, 소문자 Z. 걔네들은 야, sie wohnen in Köln. 이렇게 써요. Sie wohnen in Köln. 만약에 다르게 말한다면 Nein, Sie wohnen in Mainz.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Nein, Sie wohnen in Heidelberg. Nein, Sie wohnen in Hannover. Nein, Sie wohnen in Hamburg. Nein, Sie wohnen in Berlin. 뭐 다른 식의 이런 표현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Fred und Eve를 가지고 아하 그들 제3인칭의 여러 명들 그러니까 sie 요렇게 판단하시는 거. 그리고 그럴 때 동사는 사실상 원형과 동일하게 이 에 n을 떼고서 다시 에 n을 붙이는 그 구조대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요번에는 규칙 변화 동사인데 studieren 이라고 하는 이어근이 붙어 있는 동사의 격변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실 때 어떻게 쓰면 되겠죠? 이실 때 studiere까지 쓰면 되겠죠. studiere do일 때는 studierst라고 하면 될 것이고 studierst
sie S일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studiert 규칙 변화죠. wir studieren 이렇게 쓰시면 될 것이고 ihr 너희들 studiert 쓰시면 될 것이고 sie 당신 혹은 그들이라고 하는 소문자 sie는 사실상 동사 원형과 같은 studieren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 요거가 정확하게 지켜지는 규칙 변화 동사니까 이어근이 붙어 있는 건 전부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근이 붙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블록히어근이라든가 뭐 막히어근 이런 식의 다른 동사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서 나오겠지만 이어근이라고 끝나는 동사들은 규칙 변화다.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마저 또 봅시다. Herr Andorf. 자, 헤어니까 미스터죠, 미스터. Herr Andorf. 안도르프 씨는 wohn 해놓고 in Regensburg. 레겐스부르크도 도시 이름이거든요. 레겐스부르크. 바이언주에 있는 조그만, 정말 조그만 도시예요. 그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국경에 가까운 굉장히 조그만 도시인데 어쨌든. 자, Herr Andorf. 제3자죠. 이거 뭐라 그러지? 대명사라고 인칭대명사 바꾸면 뭐예요? 에어죠, 에어. 그니까 헤어니까 헤어. 대어잖아, 대어. 남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미스터니까. Herr Andorf. 그러니까 er wohnt죠. Herr Andorf wohnt in Regensburg. 자, 그리고 그는 er ist Dozent 해야 되겠죠? 대명사로 받으려면 er ist Dozent. 자, 여기서 좀 더 문법적으로 좋게 만들려면 여기다 사실 뭘 넣어야 돼요? Er ist ein Dozent 하면 좋겠죠. Er ist ein Dozent. Dozent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강사라 그랬죠. 강사. 선생은 Lehrer라고 했을 것이고 교수는 Professor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부 남성이니까 der Lehrer, der Professor겠죠. 그리고 der Dozent 이거는 강사를 Doz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로 만들 때는 당연히 Lehrerin, Professorin, Dozentin 하고 en을 붙인다고 끝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성 형태 en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여성 명사는 복수형으로 n을 붙여서 레거린넨, 프로페서리넨, 도센티넨 이렇게 바꾼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슈투덴티넨 이런 것들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분명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한번 강의를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Herr Andorf bestellt einen Wein. 여기도 그래서 관사를 넣으면 좋겠죠. 어떤 거? einen. 자, bestellen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bestellen. 제가 관사를 일부 다 빼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나 보기 위해서. bestellen 같은 경우는 이건 주문하다의 영어예요. order. 어떤 거 주문하다. 그래서 얘는 accusative object와 함께 써요. 그래서 bestellen 다음에는 그래서 einen Wein 한 거죠. der Wein이니까 der des dem den ein, eines, einem, einen. 그런데 Wein은 셀 수 없는데 어떻게 einen Wein이 가능해요? 자, 이거는 구어적인 표현으로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eine Flasche Wein, 와인 한 병, 혹은 ein Glas, 그러니까 글라스 단위로 해서 팔 수도 있잖아요. 한 잔, 그러니까 글라스라고 하든지 플라시라고 하든지 뭔가 그 단위를 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카페 같은 경우도 eine Tasse Kaffee라고 해야 되는 게 원칙상 맞는데 그냥 ein Kaffee라고 말을 해요. 그냥 나 커피 하나, 커피 한 잔이라고 하면 커피 하나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그런 것처럼 어차피 마시는 단위가 일정하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잔으로 나오잖아요. 커피를 무슨 병째 커피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받아도 결국은 잔이니까. 그래서 그냥 einen Kaffee bitte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와인 같은 경우는 einen Wein 이렇게 예를 들면 혼자 갔는데 혼자 병나발 부르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와인으로 한 잔을 마시겠지. 간단하게 뭐 바에서 이렇게 한 잔 홀짝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단위가 인식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bestellt einen Wein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절대 틀리지 않아요. 자, Andorf bestellt einen Wein. 와인을 한 잔 주문했네요. 자, Herr Andorf라고 했죠?
여기서 그기 때문에 er 그는 뭐를 했는데 kein Bier 맥주를 마시진 않는데요. er trinkt 어떻게 변하죠? trink트죠. trinkt kein Bier. 자, Bier는 뭐야? das Bier죠. das Bier 중성이죠. 그러니까 kein Bier, das, des, dem, das, eines, einem, ein 하고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아쿠사티브일 때도 kein Bier까지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Er trinkt kein Bier. 아하, Herr Andorf는 맥주를 마시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와인 시켰겠죠. 그 다음에 wohnt Herr Andorf in Wiesbaden? 자, Herr Andorf 씨는 위스바든에 사십니까? 위스바든은 마인츠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 이름이거든요. 사십니까? 그지? 위에 뭐라 그랬어요? wohnt in Regensburg라고 이미 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Nein, 아니요. 그는 자, er를 또 쓰죠. wohnt, er wohnt in Regensburg. 이렇게 쓰면 돼요. Nein, er wohnt in Regensburg. wohnt Herr Andorf in Wiesbaden? 안도르프 씨는 비스바덴에 사십니까? Nein, 아니요. Er wohnt in Regensburg. 아니요. 그는 레겐스버그에 삽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was ist 뭐뭐뭐 von Beruf 했더니 Reporterin이라고 했어요. Reporterin. 요걸 보는 순간 in 하고 붙는 순간 뭘 볼 수 있어요? 아하, 이거 자체가 여성 명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죄송해요. 갑자기 폰이 울려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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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성 명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was ist 하고 물어볼 때 sie겠죠, sie. 그녀는 was ist sie von Beruf.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안 가르쳐 드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밑에 써놓거든요. Was machen Sie beruflich? 혹은 Was sind Sie von Beruf? 이렇게 물어보면 뭐냐면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직업을 물어볼 때 Was sind Sie von Beruf? 라고 물어보거나 Was machen Sie beruflich?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beruflich는 beruf라고 하는 이 녀석의 beruf가 뭐냐면 직업이거든요. 요거의 형용사의 beruflich,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라는 얘기죠. 여기서 machen은 만들다가 아니고 영어의 do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are you doing? 혹은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뒤에 beruflich가 붙으면서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는 게 된 거고, was sind Sie von Beruf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으로 뭘 하십니까? 라는 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was ist sie? 그녀는 von Beruf 직업적으로 직업으로 뭘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 되거든요. 조금 앞뒤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sie 여기선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하지만 대답은 그녀입니다. 그녀는 sie일 때 사인 동사는 뭐야? ist죠. sie ist Reporterin 이렇게 쓰면 되죠. 엄밀히 좀 더 정확히 쓰려면 sie ist Reporterin 하고 맨 끝에다가 von Beruf 쓰면 좋아요. von Beruf 직업적으로는 Reporterin 즉 그 기자입니다. 여기자입니다. this Reporterin 혹은 eine Reporterin 이렇게 쓰면 좀 더 좋겠죠. She is a reporter니까 sie ist eine Reporteri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Was sind Sie von Beruf라든지 Was machen Sie beruflich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너, du에 대해서 물을 경우는 du일 때는 du bist죠. bist, du. 그러니까 Was bist du von Beruf 하면 뭐예요? 너는 직업적으로 뭐 하니? 넌 직업이 뭐니? 혹은 Was 여기도 machst du, was machst du beruflich 하면 뭐예요? 너 직업적으로 뭐 하니? 직업이 뭐니? Was machst du beruflich? 혹은 Was bist du von Beruf?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요거 좀 오래된 표현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같이 공부합시다. Was sind Sie von Beruf? 혹은 Was machen Sie beruflich? 이렇게 말하면 직업을 묻는 표현이고 너 누구에 대해서 물을 때는 Was bist du von Beruf? 혹은 Was machst du beruflich? 이때는 폰이 안 들어가죠. Was machst du beruflich?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was 해놓고 뭘 넣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그를 해봅시다. 그 요번에는 그럼 was ist er von Beruf? 그는
직업이 뭐니? Was ist Ihr von Beruf? 그러면 뭐야? Er 해놓고 ist겠죠. Er ist ein Student.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Er ist ein Student. 그는 학생이야. 사실은 student는 직업으로 치진 않거든요. 근데 대답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Er ist ein Student. 이럴 때 noch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noch ein Student. 이럴 때 아직 이런 아직 학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실전 연습 몇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강의 자체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생기초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독일어의 명사가 갖는 특징부터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어의 동사가 갖는 특징들을 살펴봤어요. 자, 명사의 특징 뭐가 있었냐면 독일어 명사에는 성이 존재한다라는 게 있었고 그 성을 관사로서 표현을 하는데 그 관사가 뭐가 있었냐면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었는데 그 정관사다 부정관사다라 하는 것 자체가 영어의 not에 해당하는 독일어의 nicht에 해당하는 부정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해져 있느냐, 즉 특정하냐, 특정치 않으냐의 차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죠. 어떤 특정한 걸 이야기할 때는 정관사, 그냥 일반적인 사안 얘기할 때는 부정관사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정관사도 성에 따라 남성, 여성, 중성 변화해야 되고 부정관사도 남성, 여성, 중성을 변화하되 정관사는 복수형의 변화도 존재한다 그랬죠. 부정관사는 복수형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아인의 이거 자체가 이미 뭐 어떤 그냥 불특정한 어떤 하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복수형은 탄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자, 그리고 독일어 명사의 특징 얘기하면서 합성명사도 얘기했죠. 여러 가지의 단어가 합성명사를 이룰 수 있는데 그때 성은 맨 뒤에 붙어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명사 첫 글자는 항상 문장 내에서라도 대문자로 쓴다는 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명사편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었고 동사편에 가가지고는 독일어의 동사 볼 때 인칭대명사부터 시작해서 쭉 엄청나게 복습한 다음에 동사편에 가서는 이걸 가지고 동사의 생김새도 봤었죠. 동사가 거의 대부분 AN으로 끝난다라는 것과 데클리나치온이라고 해서 동사도 격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콘유가치온, 데클리나치온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말로 했지만 그때 이제 격변화라든가 뭐 어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를 들면 웅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몇몇 어미를 가진 그 명사들, 이건 명사편이고, 죄송해요. 네, 동사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동사는 an으로 끝나고 가끔 n으로 끝나는 거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intransitive 해서 이제 단독으로 쓰는 그냥 stand alone 할 수 있는 녀석이 있었고, 단독으로 쓸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목적어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럴 때 목적어가 나티프를 필요로 하는 게 있었고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는 게 있었고 나티프와 아쿠사티프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게 있었고 플러스 알파로 자인 동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문장이 총 5가지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부분의 강좌 때 목표를 삼았던 게 뭐였냐면 독일어의 문장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기초적인 문장 단위를. 그거까지가 제가 목표라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를 했으면 해두면 적어도 기초적인 수준에서 독일어의 이게 동사가 어떤 건지 명사가 어떤 건지 문장이 어떻게 생겨본 건지 개괄적으로나마 기초 단계에서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준비했던 강의는 끝인데 앞에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로 독일어 강의가 다시는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복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 때 말씀드렸죠. 19강 끝까지 다 보시고 맨 마지막에 댓글을 달아주신 한 분께 그 샘플 교재 3권을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어차피 제가 세트로 하나밖에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나중에라도 이제 혹시나 이제 교재 같은 협찬을 좀 받으면 여러분들께 좀 제공을 해드리거나 어떻게든 컨텐츠를 만들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언제나 그랬듯이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되도록이면 제가 패매로 받는 걸 원하지만 불편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렇게 좀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강까지 총
한 달, 2달 반이네요. 네, 10주간 2달 반 동안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독일어 공부하실 때도 더 많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